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수습과 재정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비대위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많이 뒤숭숭하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뭐 우리가 기대했던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아주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고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촛불 정권의 말로가 정권 교체라 이렇게 되니까 참 아픈 대목입니다. 예. 한마디로 대선 패배는 높은 정권 교체 바람도 있었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이제는 지방선거 치르려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수준의 당내 혁신, 지방선거에서 공천혁명을 보여줘야만이 지금 등 돌린 민심을 돌릴 수 있다. 참 이렇게 봅니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총사퇴했고 비대위가 구성돼서 오늘부터 공식 출범하는데 이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게 이제 비대위 구성이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저 대선 이후에 첫 의원총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선을 치르려면 이제 당의 얼굴이 어떻게 국민들이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했다면 당이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떻게 지금 변화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얼굴이 이제 쇄신의 중심이 될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선 패배의 그 대표적인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딴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예. 뭐 누가 해도 뭐 누구 얘기처럼 뭐 메시아가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메시아가 없어서 똑같다고 그런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국민들한테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한테 다시 도약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러다가는 또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터져 나왔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선 패배하면은 네 책임 내 책임 이런 식의 이제 당내 분열 혼란이 사분오열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서로 이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엮은 건데 과연 저렇게 해서 그냥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 그런다면 좀 새로운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같이 비대위원 넣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저 민주당이 좀 달라지려고 좀 이제 좀 정신 차렸구나.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은 거고요. 하여튼 국민들이 거의 똑같은 표수 0.7% 차이의 표수를 줬다는 건 우리도 견제 똑바로만 제대로 하고 타협할 땐 타협하고 또 확실하게 야당 역할을 또 제대로 건강하게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분명히 사인을 준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어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 또는 당 내에 비주류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당에도 이렇게 원로급 이런 분도 있으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좀 당에서 지금 정치 현장에서 없었던 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외부 인사 중에 또 정치를 알면서 정치 구조를 알면서도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했던 가치와 철학을 같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당내 사람이건 당 외 사람이건 간에 지금 우리 박지원 씨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같이 끌어들이더라도 좀 당을 아는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만이 국민들의 기대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위성정당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네? 좀 더 이제 더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려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습하는 거는 임시 방편적이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끊어낼 겁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뭐 정치하는 동안에 그걸 제 목표로 아는 건데 진영의 정치, 패권 정치 이걸 이제 전문가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 뜻이 완전히 반영되는 정치 구조 그런 공천 이런 걸 하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그런다면 이런 이제 우리한테 남긴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이제는 우리가 자꾸 뒷세대한테 미루지 말고 이제 니들이 해. 우리 조금 더 우리 배 따뜻하게 있을게 이런 식이 아닌 정치 구조로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임기 1년 줄이면서까지도 정치개혁 하겠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책임 총리제 해서 국회에서 총리도 뽑고 그리고 정치개혁해서 다당제 그리고 중대선거구 이번 지방선거부터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그 공약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지킨다고 그런다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말 국민들한테 외면 철저히 받을 거라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 막판에서 제기했던 정치 교체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치 교체라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이 뭐 당선돼야만이 공약이고 당선 안 되면 공약이 아닐 수는 없죠. 예. 더더군다나 우리가 여당은 뺏겼지만 원내 1당 아닙니까? 172석에.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정치개혁하자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그렇다면 난 역풍 확실히 불 거다. 그럼 그때면 정말 우리 입법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지금 검찰공화국 획기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 그래서 표가 결집됐던 거고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치개혁 공약했던 거 순서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해내고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고 이거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실천할 때 국민들의 외면을 이제 국민들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쇄신 경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오늘 조선일보 보도대로 뭐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뭐 12월까지 가고 그런 게 이제 어떤 통합의 정치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여기에 관한 어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그냥 기사로 나온 거니까 그게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통합의 정치로 가려고 노력한다. 이제 사람의 문제는 또 다른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이제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통합의 정치로 가려고 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정치로 간다 그런다면 우리가 여당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리고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이번에 거의 똑같은 표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0.7% 차이니까 이거는 과거에 했던 정치처럼 아무리 목적이 좋다 그래도 밀어붙이는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하지 마라. 좀 더디더라도 이제는 타협하고 대화하는 정치 하라. 이런 뜻이는 담겼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대 정신은 통합의 정치, 예?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하고 양당이 나눠먹는 식의 예. 예? 적대적 공생하는 정치, 이제는 타파하는 정치로 이제 가야죠. 예. 그 관련해서 이재명 전 후보가 최전방에 직접 나서야 한다.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추대해야 된다.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너무 이제 아쉽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표를 받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또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또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제기한다 그런다면 우리 당 지금 역학 구도상 아직도 우리 패권 정치와 진영의 정치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뜻은 좋지만 당내 분란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재명 후보 이제 일단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역할은 뭐가 됐든 간에 국민이 원하면 그리고 하나로 모아진 당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금은 좀 성찰의 시간 갖도록 그냥 놔두는 게 그런 게 저 당으로 봐도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비대위의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뭐 박지원 씨랄지 김태진, 권지웅, 최이배, 배재정, 조웅천, 이소영 의원인데. 그러게 이제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예. 그러니까 좀 비상 지도부에 우리 외부 청년 인사들이에게 문화가 확 열린 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청년 여성들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청년 정당으로 되는 건 또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자칫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냉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그 우리 청년 비대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목소리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비대위원들만 놓고 실제로 당내 관계나 당을 아는 사람이 그냥 주도해서 결정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그냥 그냥 같이 저 비대위원회 포함시켰다는 거 외에는 크게 큰 뜻이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진정한 개혁, 변화 이런 건 그렇게 되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30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 많이 가입했다. 선거 이후에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소수자 정치 어설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김혜영 비대위원장 이런 게 훨씬 더 본인들에게는 기대되고 두렵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게 적절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선거에 패배한 정당에 대해서 선거를 이긴 정당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는 이건 이렇게 좀 예의도 아니고 예. 모양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당내 역학구조상 그 진영이나 패권에 소속 안 된 당내 이게 의견을 내는 그런 소신 있는 의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가 귀담아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폐지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폐지 입장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여성가족부 지금의 기능대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도 했고, 우리도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예? 해서 우리도 이제 개편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냐 아니나 그냥 흑백 논리로 볼 건 아니고요. 지금의 기능과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고 중복되잖아요. 우리 고용노동부랑 또 우리 보건복지부랑 그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러다 예산 낭비도 엄청 되는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MBC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 여성국 만들자고 그랬더니 여성들이 왜 남성국이 없는데 여성국을 만드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사회 구조적인 여성들이 처벌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개선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 쇄신의 폭이나 방향성도 문제일 것 같고요. 폭도 문제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한때 한 자릿수 지지율을 받았던 당이었는데 완전히 끝난 당, 당 같이 보였던 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그렇죠. 그들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치부심해서 정권 교체한 거 이거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당은 일단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 당내 몇몇 사람 중심의 이 당내 패권 진영의 정치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전문가 정당, 전문가 정치 시대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려면
우리 공천 시스템이 이제 공정하고 투명 공천 시스템 구축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같이 돼야 될 거고 예. 비대위에서부터 이제 그게 철저히 저 실천돼야 돼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우리 지지자 중심의 행보만 해왔더니 과거의 발자국 이제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당내 민주화 확보, 청년 정치의 문 활짝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우리도 국민들의 외면 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제기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3월 국회 이야기 있는데요. 대장동 특검은 양당이 다 뭐 우리 후보들도 그렇고 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 거기에 의혹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마땅히 그거는 신속히 3월 국회에서 빨리 의결해서 국회에서 입법 의결해서 그거는 72일 빨리 가려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양쪽이 다 지금 서로 그렇죠. 주범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가려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